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5월 1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무려 4%가 넘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좀 전환을 시켜주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도 선방을 해주는 마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3%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공포감을 또 조성을 했죠. 다행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뭐 코스피 시장도 수급적인 측면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봉으로 크게 하락 이탈을 하지 않고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줬다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 미국 시장만 좀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또다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나스닥이 무려 4%를 넘게 하락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뭐 12,000포인트까지 하락 이탈을 시켜버렸거든요.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의 뭐 아래꼬리 없는 이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지 다시 양봉 캔들로 좀 전환을 시켜주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이런 저점 자리를 잘 지켜줬던 다우가 드디어 이 저점 자리를 종가상으로 완전히 이탈을 했습니다. 다우도 뭐 아랫꼬리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나스닥과 함께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 이탈된 저점을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나마 우리 시장은 다행히 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 안전한 단계는 아닙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매매는 하진 않았어요. 시장을 좀 관망을 했고요. 한 종목만 매수를 해서 현재 좀 보유하고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움직임에 따라 그 종목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특징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이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좀 기술적인 차트 모양으로는 이뻐요. 거래대금도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역대급으로 터졌고,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후발주로 좀 움직인 종목입니다. 이제 후발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사실 우크라 재건 관련한 종목 중에 대장주로 치고 갔던 종목은 제일 처음에는 데모가 대장주로 치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이 이등주였다가 다시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움직임이 좋았죠. 장중에 14%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이 오늘 후발주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발주 이등주로 따라온 종목이 다스코라는 종목이죠. 자, 다스코가 이제 오늘 이등주로 좀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매물대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이등주인데다가 매물대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달리고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을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모양도 좋고 뭐 거래대금도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으로 치면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세린 BNG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린 BNG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뭐 상한가는 들어갔지만 완전히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너무 빈약하죠. 거래대금이 100억 조금 넘게 터졌고요. 강력한 이런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또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뭐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상 움직임도 너무 급하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뭐 매매 대응할 구간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상한가를 풀지 않은 모습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폴리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폴리텍 오늘 그래도 28%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한가를 굳히질 못하고 횡보하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무너졌죠. 그래도 나름 이제 잘 버텨주다가 오후장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뭐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라면 좀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아래권에서 이제 첫 번째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플라스틱 관련해서 좀 움직인 종목이죠. 이 푸틴 원자재 수출 금지 이슈로 인해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점유율 1위라는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아래쪽에서 장대 양봉이 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 종목도 움직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코스피 시장이 종가상으로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2600포인트를 회복을 해주질 못했고요. 다만 아랫골이 달면서 양봉 캔들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 초반에는 급락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다 이겨내면서 아랫골이 달린 양봉 캔들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이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죠. 장 초반에는 개인의 투매 물량이 나왔었고요. 기관이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면 더 좋았을 건데 다시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양봉 캔들로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아주 잘 만들어줬죠.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로 좀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환율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자, 환율이 오늘도 종가상으로 1276원을 기록을 하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해버렸죠. 자, 꼬리 고점까지가 1278원입니다. 자, 월별로 보면 한 10년 전까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환율이 대략 한 1300원 근처 오면은 거의 이 환율 고점을 형성을 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환율 고점이 이제 지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더 하락을 한다면 대략 1290원에서 1300원 선 정도까지 만들어진다라면 거기서는 지수의 저점을 기대를 하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양봉을 뽑아주면서 2600포인트를 회복을 해주고 이 무너진 저점 라인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박스권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아랫골이 달린 양봉 캔들의 의미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양봉 캔들로 내일까지 좀 이어져 가기를 바라보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아랫골이 달면서 저점을 지켜줬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840포인트 자리를 터치를 하면서 이 저점을 확인을 했죠. 테스트를 했는데 양봉 캔들로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코스닥도 이런 박스권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인을 돌파된 박스권 고점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행자로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다행히 박스권 저점 양봉 캔들로 잘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빠르게 이제 이 박스권의 저점 라인을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 캔들로 내일까지 좀 강한 반등을 이어져 가길 바래 보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오늘 미국 시장이 좀 강한 반등에 성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1.6%, 7%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도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어제 전승절 관련해서 이 푸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사실 뭐 강력한 어떤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 우크라이나를 뭐
정복을 하겠다 뭐 이런 멘트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어적인 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하락했다기보다는 긴축에 의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시장의 연준의 멘트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부분이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멘트를 하고 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멘트를 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이런 급락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 의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느냐,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시장 반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큰 이슈거리가 하나 있죠.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대기 중이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반등 구간에 또 우리 시장의 이 방향성을 좀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또 어떻게 시장에 발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일까지 한 차례 강한 양봉을 뽑아주면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시장 체크를 좀 잘 하면서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